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용산 한동훈의 사퇴 요구 한 국민 보고 할 일 할 것. 네. 어제 오늘로 넘어오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국민 보고 할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봤을 때 할 일 하겠다, 거절했다라는 거겠죠. 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음 기사를 좀 같이 이어서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한동훈 용산서 사퇴 요구, 대통령실 지지 철회 시사입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이걸 좀 보겠습니다. 여권 총선 80일 앞두고 대혼란. 어제가 D-80일, 오늘은 80일도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D-79일인데 어제 기준으로 총선 80일을 앞두고 대혼란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 이관석 비서실장 만났는데 입장차가 있었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사퇴를 거부했다. 용산에선 비대위원장 거취 관여 안 한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를 좀 볼까요? 사퇴설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한 건 여권 주류가 아니라 대통령실이다라고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밝혔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이 나오니까 대통령실 즉각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에 용산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양쪽의 얘기가 좀 갈리는 걸로 보입니다. 대체 어떤 얘기가 오간 건지, 어떤 상황인 건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2년 유예 무산될 듯. 네. 중대재해처벌법. 네. 사실 이게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건 오는 27일부터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7일 전에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물론 안전도 중요하긴 하지만 처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좀 유예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관련해서 여야 간 입장차가 분명했습니다. 팽팽하게 입장이 좀처럼 교집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당장 27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늦어도 25일 있는 본회의에는 통과가 돼야 되는데 여야 입장차가 여전하다. 그래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 기사였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여야 무대책입법 연 10조 재정 펑크. 네. 여기 지금 부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6년치 법안을 다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정부 땐 아동수당을 만들어서 10조, 지역상품권 4조 등의 지출이 급증했고요. 윤석열 정부 때는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고 종부세 대상을 완화하면서 감세 정책을 펼쳤다라는 겁니다. 진보 정부 땐 세금을 퍼줬고요. 보수 정부 땐 세금을 깎아줬다. 이러니 저러니 어쨌거나 재정은 연 10조가 펑크가 났다라는 겁니다. 네, 어쨌거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새마을금고 고위험 투자 PF 대출에 1조 부당 투입입니다. 새마을금고 기억하십니까? 사실 얼마 전에 뱅크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행안부가 특별 전수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무진 대출 불가 묵사라고 수백억 지원한 게 있었고요. 박정규 역 등 실권자들이 연루된 정황도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 간략하게 좀 보면 지금 뭐 곳곳에 4,500억, 2,800억 등등등 쭉 여러 이 굉장히 큰 규모를 투자한 사례가 지금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대출이 불가한, 규정상 대출이 불가한 부분이었는데 묵사라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거죠. 지금 PF 대출 문제다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상당한 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관건은 이 부분입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도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주저하고 있어 새마을금고 수뇌부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네. 한국일보가 이 기사를 일면에 실은 이유. 네. 정부에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바로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눈폭탄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비상. 네.
눈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강원도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 비상입니다. 여길 좀 볼까요? 경기 일정 변경되고요. 행사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 눈만 많이 와서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춥고 눈도 많이 와서 지금 동계 청소년 올림픽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비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여기서랑 사실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강원도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느냐? 이렇게나 많이 왔다고 합니다. 네. 여기가 어디냐? 대관령입니다. 대관령에 지금 서로들 하트를 그리면서 사진을 예쁘게 지금 찍고 있는 눈꽃 왕국이라는 제목의 지금 사진인데요. 지금 강원도 평창 대관령 눈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온 곳은 44cm가 쌓였다고 해요. 참 예쁘긴 한데 동계올림픽도 좀 문제고요. 특히나 안전 운전도 문제고요. 특히나 지금 출근하시는 분들 빙판입니다. 어제 온 눈, 비가 또 꽁꽁 얼어서 굉장히 지금 추우니까요. 이 안전 운행, 이 발걸음도 좀 조심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냉동실 한파다, 냉동고 한파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체감 기온이 영하 16도, 22도까지도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오늘 롱패딩 꺼내서 입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 할 일 하겠답니다. 누구의 얘기인지 같이 볼까요? 대통령실 사퇴 요구에 할 일 하겠다 거부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사퇴 요구를 했고 한동훈 위원장이 거부했다라는 얘기 아까 저희 일면에 나왔었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이관섭, 한동훈 만나 윤희 지지 철회 할 일 할 것 사퇴 거부입니다. 네. 지금 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만났다는 겁니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관섭, 한동훈, 윤지옥 어제 회동 만났다라는 건데요. 만나서 나온 얘기들이 김경률 공천 논란 부분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비대위 쪽에서는 공천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라고 얘기가 또 나옵니다. 얘기가 지금 뭔가 엇갈리고 있는 듯한 그런 부분이 보이죠. 한동훈 위원장 총선 이후에 내 인생 꼬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주변에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대체 어제 이 세 사람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희 그래픽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비공개로 세 사람이 만났다고 합니다. 최소 세 사람이고요. 뭐 더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 일단 현재 알려지기로는 세 사람이 만났는데 이관섭 비서실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재욱 원내대표 셋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관섭 실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십시오. 윤 대통령의 지지가 철회됐다라는 내용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즉각적으로 사퇴할 생각 없습니다라고 의사를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세 사람 지금 여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실세,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꼽히는 세 사람이 만나서 이런 얘기들을 오갔다라는 건데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윤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라는 부분을 이관섭 실장이 전했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 얼마 전까지 윤 대통령이랑 한동훈 위원장 사이 좋지 않았어라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신년 인사회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네, 지금 바로 보는 저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 흐뭇하게 바라보는 사람 한동훈 위원장이었죠.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고 처음으로 두 사람이 공식 자리에서 같이 만난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흐뭇하게 봤었던 바로 저 모습. 저기 지금 1월 3일이었습니다. 불과 2주 정도, 2주 남짓이었죠. 한눈에 봐도 사이가 좋았던 저 두 사람. 왜 갑자기 급속도로 관계가 식어서 사퇴를 요구한 것이냐. 김광삼 변호사님,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위원장으로 취임했잖아요. 네. 그 뒤에 행보를 보면
뭐 팔도 돌아다니고 하면서 또 국민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관적 이유 자체는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언론 보도에는 김경률 회계사,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음대로 공천했다는 게 사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천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네. 이대로 가면 공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관섭 실장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났을 때 그 얘기는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지를 철회했다, 사퇴하라 이런 얘기를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문제는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김경률과 관련된 부분은 그냥 외형적으로 그냥 모양새를 내는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대통령실하고 한 위원장, 특히 이제 비대위원 이 팀이 네. 사실은 맞지 않죠. 더군다나 김경률 회계사 비대위원은 지금 계속적으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아마 좀 저도 그건 이제 과도한 표현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의 마리 왕뚜아네트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불쾌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권 내에서 나오는 얘기도 이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안개쓰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무리 소통하려고 소통할 라인이 없고 어떻게 보면 원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친윤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부담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게 언론에 나왔을 때 네. 친윤계 이간질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네. 후속 보도를 보니까 이관섭 시장이 직접 만나서 한 비대위원한테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윤 대통령의 뜻은 정말로 사퇴하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저는 좀 상당히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공천 문제 사천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전달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또 명품백 사건이 문제가 된 거 아니겠냐라는 지금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처음에 친윤계가 중간에 뭐 이간질 오해가 될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이관섭 비서실장이 등장한 걸 보니까 이거 맞단 얘기네. 나도 놀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보면 처음에 이 보도가 났을 때 진짜야 싶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을 따로 냈습니다. 뭐라고 냈느냐? 같이 볼까요? 이렇게 기자들한테 알림 문자가 왔습니다. 저희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있는 그대로 전체 다 지금 보여드립니다. 알림, 오늘 대통령실 사퇴 요구 관련 보도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입니다. 라고 하면서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습니다. 라고 요 한 문장이 왔습니다. 저희가 뭘 더 쳐내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이 한 문장이 딱 알림으로 취재진한테 공개가 됐습니다. 네. 짧고 굵은 메시지 이 얘기인즉슨 주원기 의원님. 네. 이거 정면 대결인 겁니까? 예, 확실히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마도 이제 3자 대면을 했었을 때 네. 어느 정도 사퇴 요구라고까지는 얘기가 되지 않았을 거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약간 낙마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공천 논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아마도 조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불편해했을 것은 네. 김건희 여사 리스크도 있겠지만 한동훈 개인이 너무 개인 플레이에 몰입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아마 지적도 있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라고 봤을 때 네.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로 이렇게 입장 변화를 발표할 거라고는 아마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 직접 기자들에게 사퇴 요구 관련 보도에 관한 입장이라는 걸 밝혔다는 것 안에서는 네. 이제는 대통령실과 정면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에 대권 때 썼던 단어인 국민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네. 이제는 정면 대치 상황을 저는 각오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통령과 집권여당 당 대표격이죠.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지금 약간 대치 상황으로 갖다 정면 대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한동훈 위원장 앞서서 비대위원장에 취임을 할 때 이거 야당에서 윤 아바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선 윤석열 지청장,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예.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누구를 맹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목소리는 윤석열 대통령 여주지청장 때 국정감사 때 했었던 얘기죠. 나는 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기현 변호사님, 이 한동훈 위원장이 좀 아이러니하게 윤 대통령과 지금 어떻게 대결 국면으로 가는 이 상황이 또 닮은 꼴 아니냐라고도 볼 여지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계산된 행보를 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시각에서는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과의 관계, 네. 그리고 김기현 지도부를 그렇게 급박하게 밀어내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그래서 이제 아바타로서 대통령 뜻이 철저하게 관철되는 당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네. 사실상 지금까지 그래왔죠.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명품 백 문제도 굉장히 제한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 국민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나가지 않을 것이고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았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나 봅니다. 상당히 나갔죠. 대통령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볼 거고, 예상했던 방향으로 지금 당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네. 자기 정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를 모델 삼아서 본격적으로 자기 정치를 하는 시점이 지금으로 잡았다, 이렇게까지 해석되기는 좀 아직은 이르다고 봅니다. 지금 이 모든 사태는 사실 첫 번째 우선순위가 김경률 회계사 김경률 비대위원을 지금 이 사천 논란이 있는 그 논란이 사실 가장 큰 관건 아니겠느냐. 그게 좀 시발점이 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